세계 광모듈 시장 60%를 장악하는 중지 이노라이트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앞으로 좀 남은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중재 우창한테는 좀 리스크인 부분이 있기도 있는데 엔비디아가 다변화를 하고 있고 아마 중국 기업들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낮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재 우창의 리스크는 그건데,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도입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매출액이 갑자기 급속하게 이제 줄까? 저는 좀 그런 퀘스천 마크는 그렇군요. 있고요. 이 회사가 아마 곧 홍콩에 이제 자회사가 상장을 할 건데요. 네. 이 회사가 자동차 강전자를 하는 회사인데 이게 자율주행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는 미국 빅테크의 물량이 감소하는 속도가 얼마나 중국 빅테크 애들이 커버해 줄 수 있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사이트 주제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인사이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말씀해 주신 것은 오늘은 이제 CPU, 또 PCB, 또 광통신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들어가면서부터 머리가 좀 지끈지끈한데 그러니까 일단 요점은 이제 작년에는 AI 칩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AI 칩보다 이런 AI 데이터 센터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PCB, 광모듈 이런 쪽에 주목을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배경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자료를 함께 보시면 이제 제가 그 PCB 얘기를 들을 때 이제 이 설명을 보여드렸어요. 시티에서도 이제 시티증권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작년에 아마 엔비디아가 3월 달에 이제 엔비디아 발표를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CPU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고요. 네. 이제 그리고 베라루빈이 출시가 되면 기판주들의 사이즈의 변화가 있을 거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강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퍼포먼스가 좋았고 그래서 강 모듈 PCB, 그다음에 AI 서버 해서 강 모듈이 가장 유망한 섹터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도 이제 들을 때는 이해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려고 다시 자료를 보니까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근데 최대한 그냥 이거를 뭐 꼭 외운다기보다는 올해 이게 이슈가 되니까 관련된 주들을 이제 보시고 투자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 관련된 주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자,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게 왜 강케이블이 주목을 받냐 보시면 이제 구리도 사용을 하지만은 구리는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그래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단거리는 구리를 사용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뭐 그러니까 길게 가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강케이블이 이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전력하는 방식이 그렇군요. 이제 구리는 전기 신호로 하는 거지만은 네. 강케이블은 빛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발열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가 강통신할 때 이 용어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제가 처음에 강섬유 프리폼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원료입니다.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랑 아닌 업체랑 주가도 희비가 갈릴 거고요. 이거를 하는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고 네. 향후에 이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될 겁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얘기는 안 나오는데 아마 CPU 관련돼서 이 프리폼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를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 프리폼을 가지고 만든 게 강섬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섬유인데 이제 파이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갖고 만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강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구리 선만 사용하는 데도 있고 데이터 네. 센터에 강케이블을 사용하는 데도 있고 구리랑 강케이블을 같이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강케이블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 모듈이라고 있는데 이제 트랜시버인 거죠.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레포트 보시면 대부분 트랜시버라고 이게 표시 용어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이걸 그냥 강 모듈이라 보시면 될 것 예. 같고 현재는 800기가바이트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1.6T로 진입을 하는데 이게 아마 베라루빈에서 1.6T로 갈 것 같아요. 근데 800기가 이 강 모듈도 지금 현재 굉장히 쇼티지인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원래는 진입 안 했던 기업들도 여기에 지금 진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GPU의 하나당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센터마다 사용하는 개수가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사용 개수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실 게 저희가 이제 CPO라는 건데 어렵네요. 네, 어렵죠. 저도 이제 네. 이게 CPO가 저희가 이제 제도권에서는 이제 3월 달에 한번 엔비디아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한 이제 이 관련된 종목 찾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언급이 되고 공부를 했을 때가 제가 작년 6월, 7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도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좀 제가 개념을 이해를 했는데 강 모듈을 칩 옆에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 소모를 줄이고 가부하가 걸리는 전력 소모를 막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칩에다가 모듈을 옆에다 그냥 갖다 붙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쵸. 반도체 칩과 모듈이. 네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요.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이런트랑 루멘텀이 있고요. 중국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노라이트, 중재우창이 있습니다. 네.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인데 네. 실제로 그냥 강 관련 이제 사업을 하는 것만 아셨을 텐데 아마 제가 오늘 조금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이게 코이런트 주가거든요. 저도 여기랑 미국 종목. 네, 예. 미국 종목이다. 왜냐하면 이거 주도주는 이제 미국의 중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함께 보셔야 되고요. 저도 아침마다 이 코이런트랑 루멘텀 주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주가가 25년도 때 이제 빠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가 이제 그 엔비디아 3월 달 발표하고 난 후에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3배 네. 올랐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참 투자자들이 참 똑똑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코이런트. 네. 그다음에 와, 이제 루멘텀. 루멘텀. 네. 이거는 원래 시장에 안 알려졌다가 네. 뒤늦게 아니 그러니까요. 이 종목이 네. 거기에 밴더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네. 나오면서 움직였고 네. 이 관련된 종목으로 국내에 지금은 이제 그 베라루빈의 학정은 아니지만은 이제 국내에 RF 머티리얼즈라고 이제 소부장인데 이제 굉장히 시총이 작습니다. 한 2천억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기업입니다. 네, 아니 이 루멘텀이란 종목은 원래는 이제 애플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다가 이제 그쪽에서 약간 매출이 안 나오니까 이쪽 네. 부분으로 갈아타면서 완전 급등하고 지금 뭐 얼마 사이에 300%가 올라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네. 그 6, 7월 때 공부할 때 제가 네. 2배나 올라서 이거 패스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더 올랐군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2개 종목 보고 있고 네. 저도 조정 때 진입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조정 안 올 것 같은데요, 약간. 네. 항상 옵니다. 아, 저는. 그래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들 종목 이제 중국 관련 종목들도 많이 있죠, 이 부분에서. 네네네. 네. 아까 전에 저희가 강섬유, 이제 케이블 얘기하면서 그 이제 이 원재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이제 네. 그 얘기가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중국 비드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강대역 이제 보급 정책인데요. 그러니까 강 케이블 깔고 이런 정책인데 이거를 미국에서 이제 자금 보조를 해주는데 무조건 현지 생산이어야 되고 이제 원재료도 중국산을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이제 강 케이블, 모듈은 아니고 이제 강 케이블을 하는 대한강통신이 있는데요. 아마 장비 감속률랑 이제 항상 비교가 많이 되는 종목인데 그때 강섬유 가격이 중국이 아무래도 더 저렴하니까 중국 걸 조금 써서 2년 전에 미국에 네. 수출을 했는데 그게 걸려서 아, 이번에 3분기 때 그 이제 징벌적 과세까지 해서 그렇군요. 40억을 두드려 맞았어요.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이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종목을 하나씩 보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요. 네, 표를 볼까요? 네, 이제 종목을 보시면 총 5개의 종목인데 이거 위에도 제가 15개 정도 더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대부분 이제 5G 깔리면서 통신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많고 그 업체들 중에서도 지금 이쪽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은 있는데 거기까지 다 하기에는 제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 이제 1번, 2번 중재우창 우리가 알고 있는 이노라이트고 이게 역시나 중국에서 1위 사업자입니다. 그렇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강 케이블을 진행하고 있는 장비 강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박창각인데 여기는 장비 강섬유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표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박창각이보다는 장비 강섬유가 더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는 뭐 투자자분들의 선호도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세 개의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업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회사의 그래도 히스토리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중재 이노라이트. 예, 제가 이거를 이제 나노바나나 했더니 막 연도가 밑에 다 틀리고 막 이래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보시면 19년도 때 그때가 이제 5G 보급될 때인 거죠. 그때 이제 주가가 한번 70%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쉬다가 23년도 그러니까 이게 그때가 이제 엔비디아가 얘기한 그러니까 그 고사양 제품 400기가 뭐 800기가 관련해서 이때가 23년도에 그 챗GPT가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이 회사가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네. 제가 이제 이게 월봉 10년 차트로 보니까 이제 앞에가 안 보여서 제가 앞에 이제 그 나노바나나로 이제 네. 그걸 만들었는데요. 주가 아니 뭐 보시면 중재우창 루멘텀 아까 그거랑 별반 차이 없이 네, 올랐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진입할 솔직히 기회를 거의 안 그러네요. 줘요, 종목들이.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23년에서 24년 동안은 이때가 이제 챗GPT 출시되면서 그 400기가, 800기가 나왔을 때 살짝 움직였죠. 네. 움직이다가 이게 이제 CPO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이 회사가 이제 급등을 했죠. 네. 근데 이 회사가 보시면 매출액이 이제 이게 제가 10년이거든요. 보시면 그냥 주가만 간 게 아니에요. 이제 17년하고 아까 전에 19년도에 제가 점프업 할 때 그때가 이제 5G 깔릴 때 한번 주가가 움직였었잖아요. 그때도 실적이 실제로 2배로 올랐어요. 19년 대비 20년 보시면 4,700 이제 그 위안이어서 이제 7,000으로 점프업이 됐죠. 그다음에 23년부터 24년 동안 100% 증가했고 아마 올해는 25년 마감은 한 7, 80%로 이제 증가하는 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중재우창이 원래 이 사업을 했던 회사는 아니고 원래는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를 했던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17년도에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수한 회사가 그 시노라이트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실리콘밸리 출신들이 이제 이 회사를 창립을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성능 이제 고성능 강모듈을 네. 했던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중재우창 대표가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때면 굉장히 오래 전인데 이제 그때 이제 이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이 네. 회사가 초기 창업할 때 구글 캐피탈 등 이제 미국 빅테크들한테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가가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렇군요. 본격적인 상승은 2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매출액의 85%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빅테크, 구글, 그다음에 뭐 메타 이런 데서 이제 엔비디아 이런 데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수는 하나 있어요. 이제 그 루멘텀이 오른 이유가 이 중재우창한테는 좀 리스크인 부분이 있기도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거를 지금 다변화를 하고 있고 아마 중국 기업들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낮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재우창의 리스크는 그건데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도입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매출액이 갑자기 급속하게 이제 줄까? 저는 좀 그런 퀘스천 마크는 그렇군요. 있고요. 이 회사가 아마 곧 이제 그 홍콩에 이제 자회사가 상장을 할 건데요. 네. 23년도에 중거전자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63%에. 근데 이 회사가 자동차 강전자를 하는 회사인데 이게 자율주행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재우창의 추가 리스크는 이제 그 미국 국방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어쨌든 이제 전 세계 광모듈 시장 60%를 장악하는 중지 이노라이트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앞으로 좀 남은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그 부분 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좀 리스크 요인도 함께 점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 부분으로 네.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예. 아마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미국에 상장돼 있으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중국 내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거는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미국 빅테크의 물량이 감소하는 속도가 그거를 얼마나 중국 빅테크들이 커버해 줄 수 있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장비 강섬유인데요. 요거는 너무 쉬워요. 그냥 강섬유를 네. 만든 회사인데 원재료를 하는 회사기 말씀해주세요. 때문에 네. 이 회사는 대한강통신 국내 기업하고 거의 90% 유사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그래서 대한강통신의 레포트 보시면 그냥 장비 강섬유도 이해하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회사는 이제 내수가 65%고 해외 비중이 한 35% 되고요. 유럽 쪽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 국내 내수에서는 아무래도 통신사 비중이 크겠죠. 그래서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이고요. 차이나 모바일에서는 얘네가 비중이 30% 넘버원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중국 내에서 알리바바, 텐센트, 그다음에 이 알리바바랑 텐센트가 동남아에서 그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강 케이블도 이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 대한강통신이 왜 이 회사를 같이 보셔야 되냐면 이 강섬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회사는 보시면 17년도에 주가가 이때 올랐었거든요. 이때 강섬유 가격이 5G 투자 때문에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강섬유랑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이 강섬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네. 여기도 보시면 매출액이 이제 턴어라운드 24년도에 줄었다가 지금 25년도에 영업이익률이 3%대에서 9%대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네. 올해 내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회사들을 이제 제가 봐야 되는 마지막 얘기는 이제 아마 지금은 이제 당장은 아닌데 지금은 이 강통신, 강케이블, 뭐 CPO가 주목이 되지만은 양자통신으로 들어가면 또 이 강 케이블, 그러니까 강통신이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다 보니까 이 종목들은 아마 향후 4, 5년 동안 계속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또 채팅창에서도 너무 어렵다고 진짜 어렵다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주목해볼 종목은 장비광 섬유 그리고 중지 이노라이트라고 저희가 또 불리는 종목이죠. 중지 욱창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광모듈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